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퀘스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유광일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프로젝트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목차는 세 가지 정도고요. 먼저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 그리고 연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 카프카와 그리고 저희 자사 제품인 쉐어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이 쉐어플렉스 포 카프카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실시간 데이터 기술과 쉐어플렉스의 실제 유즈 케이스, 그리고 빅데이터 설계 과정에서 실시간 데이터 이 처리 솔루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활용이 되고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뭔지 확인해 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빅데이터는 비즈니스와 사회 여러 측면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와 조직에서 벌써 필수적인 자리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트렌드나 고객 행동, 패턴 분석, 그리고 경쟁 환경 등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한다거나 공급망을 수축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이나 그리고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또 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기 행위를 감지한다거나, 그리고 기업에서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빅데이터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뭐 새로운 시장 동향을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제품 개발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새롭게 확인할 때 또 이 데이터들이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도 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는 뭘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형 데이터를 이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고 조회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은행의 금융거래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잔액이나 거래 내역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이 거래가 맞춰지면 이 거래가 맞춰진 대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그대로 사용자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됩니다. 이렇듯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특정 목적에 의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조회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예를 들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댓글 데이터나 아니면 웹에서 발생되는 이런 데이터들, IoT 센서 기기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의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쌓이기만 하지 데이터를 다시 보거나 변경하는 일이 거의 드물죠. 따라서 빅데이터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는 서로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목적이 좀 다르긴 하지만, 큰 범주에서 빅데이터도 어디론가부터 데이터를 공급받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GPS의 위치 데이터나 IoT 디바이스 데이터,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받는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그중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고객의 성별이나 나이, 사는 곳 이런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센서 데이터나 SNS의 댓글 같은 비증형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좀 더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들이 가치 있는 정보가 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인데요. 그럼 도대체 이런 실시간이란 말은 뭘까요? 이 실시간은 컴퓨터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만큼 신속하게 응답해야 되는 시간 단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개체에 따라서 시간 단위는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의미에서 데이터가 접목을 하게 되면 각 서비스에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즉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시간 데이터가 사용되는 범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행 업무에서는 입금 거래 내역이라던가 주식 거래에서는 실시간 시세 정보 그리고 공장 생산 라인에서는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고장을 감지한다거나 AI, 배달 쇼핑, IoT 저희가 흔히들 요즘 많이 보고 계시는 OTT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시간 데이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범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 데이터는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은 수많은 개체로부터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쏟아지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의 형태로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런 작업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이 카프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카프카는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생산하는 프로듀서 개체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가 필요한 컨슈머가 데이터를 당겨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초당 수만의 이벤트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프로젝트나 데이터 빅데이터 연계 허브 역할로서 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이나 통계 여러 방면에 활용을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DW나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온프라미스에 구현해서 데이터 사일로나 고비용, 확장성 이런 제약사항에 많이 부딪혔는데요. 이런 제약사항을 보완한 강력한 플랫폼들 중 여러 플랫폼 등이 나왔지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이 등장을 했었죠.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최근 많은 행사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K-ST 쉐어플렉스가 이 오라클이나 포스트그레스QL에서 발생하는 변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는 앞서 빅데이터 연계 허브인 카프카에 대해서도 변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이나 PG에서 발생한 변경 데이터를 프로듀서 역할로서 카프카한테 실시간으로 공급을 하고 카프카는 이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으로 데이터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분석이나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쉐어플렉스 최신 버전이 11버전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카프카를 지원을 해왔고요. 지원되는 메시지 포맷은 XML, JSON이 있고 곧 에이브로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쉐어플렉스는 DML뿐만 아니라 일부 DDL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시간 데이터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한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사례인데요.
먼저 보고 계시는 이 공공기관은 약 230여 개의 시군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행정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카프카를 도입을 했고요. 쏜OS와 리눅스 이 이기종 플랫폼 환경에서 주민 통합행정 시스템 DB의 주민 데이터를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이슨 포맷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해당 환경에서는 평상시에 작은 트랜잭션을 유지하다가 선거철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민 명부 작성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은 트랜잭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어플렉스와 카프카에는 특정 딜레이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금융권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 경우에는 기관계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데이터, 상품 데이터, 계약 데이터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프로젝트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쉐어플렉스는 프로듀서 역할로서 카프카에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카프카는 이 해당 이벤트를 빠르게 이기종 환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분석 플랫폼으로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제공받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겠죠. 이렇듯 이 마이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인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의 핵심 역할을 쉐어플렉스와 카프카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금융 사례인데요. 기업은 보고 계시는 이 기업은 미국의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하나로서 중국의 최대 생명보험사인데요. 전 세계 보험업계에서 최대 규모인 약 5억여 명의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연간 평균 수익은 약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여파로 신규 보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도저히 관리와 분석을 할 수 없는 데이터 사이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고객과 보험 상품 정보들을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카프카로 제공을 했고, 카프카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분석 처리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됐고, 고객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이에 대응하는 상품을 설계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실시간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목차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쉐어플렉스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설계 과정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되고 뭐를 기대할 수 있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쉐어플렉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로부터 변경 데이터를 수출을 해서 타겟에 적재하는 실시간 데이터 적재 솔루션입니다. 흔히들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고 해서 CDC 솔루션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DC 솔루션은 캐스트 쉐어플렉스뿐만 아니라 경쟁 제품인 OGG를 포함해서 국내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CDC 솔루션의 키포인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데이터 추출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트리거나 타임스탬프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의 변경분을 식별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트리거나 타임스탬프는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뭔가 트랜잭션 이슈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저하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내 여러 CDC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로그 마이너 방식은 오라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로그 분석 유틸리티입니다. 근데 이 로그 마이너는 문제점이 좀 있죠. DBMS의 엔진 자원을 끌어다가 데이터를 파싱하고 파싱된 결과를 SQL 쿼리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 대상에 대한 DB의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12C R1부터는 로그 마이너를 사용할 때 CPU를 한정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추출 성능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쉐어플렉스는 이 트리거나 타임스탬프 로그 마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리드나 아카이브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 없이 빠르게 추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해서 어떻게 대상에 적재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히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쉐어플렉스는 총 5개의 프로세스와 3개의 큐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큐는 변경 데이터를 처리하고 임시로 가지고 있기 위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된 데이터를 추출해서 타겟에 적재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이 캡처 프로세스가 트랜잭션 로그에 접근을 해서 캡처 큐에 변경 데이터를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리드 프로세스가 라우팅 정보를 매핑을 해서 익스포트 큐라는 곳에 적재를 하게 되고요. 익스포트 프로세스가 이걸 읽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겟에 있는 임포트 프로세스에게 전달을 하고, 임포트 프로세스는 이를 포스 큐에 적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스는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에 있는 타겟에 어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플렉스는 고객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실시간 복제 환경 구성이 가능한데요. 어떤 구성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쉐어플렉스 단방향 복제 구성을 통해서 운영 서버의 워크로드를 분리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운영 서버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동기화를 해서 기존 운영 서버에서 이루어졌던 조회성 업무나 리포팅 업무, 배치작 같은 것을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동기화하고 있는 타겟 서버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분리되는 효과로 실 운영 서버의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리스폰스나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케이스인데요. 기업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란 마이그레이션이나 그리고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가는 유틸 프로젝트, 그리고 요즘은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좀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에지의 데이터를 이관하는 동안에 변경 데이터를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막아놓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의 많은 다운타임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시간은 곧 영업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손해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쉐어플렉스를 이용한다면 에지이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온라인 상태에서 초기 데이터를 투비 시스템으로 적재하고 적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에지이지에 있는 변경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그 이후에 투비 시스템의 초기 데이터 적재가 끝나고 나면 변경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에지이지와 투비가 커런트 시점으로 동기화가 되면 최소한의 다운타임을 가지고 투비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쉐어플렉스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사이즈의 크기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일백에 대한 플랜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뭔가 예상치 못한 정합성에 관련된 문제라던가 이런 크리티컬한 이슈가 생겨서 다시 에지이지 시스템으로 페일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가 전환된 이후에는 변경된 데이터를 다시 에지이지 시스템으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DB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변경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서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마이너스 쿼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쉐어플렉스가 있다면 투비 시스템에서 에지 시스템으로 역방향 복제 구성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런 페일백에 대한 플랜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DR 케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DR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센터 내에 구축된 RAC나 DR 같은 거는 고가용성 면에서 무용지물임이 다시 한번 상기됐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쉐어플렉스는 이런 상황에서 원격지로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흔히 구축하는 또 하나의 DR 형태가 디스크로, 통으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이 구성은 이제 동일한 사양의 디스크나 별도의 네트워크망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스탠바이 쪽은 패시브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동기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조회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쉐어플렉스가 동일한 사양의 타깃이 필요하지도 않고 타깃 데이터베이스는 리드라이트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또한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쉐어플렉스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여러 가지 DR 환경에 대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거리나 공간에 대한 제약을 가지지 않고 인하우스 DR, 원격 GDR 구성이 가능하고요. 타깃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액티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용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운영 DB의 업무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DL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서버로 통해서 DR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해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기 자원에 대한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클라우드로의 실시간 복제 케이스인데요. 이제 클라우드는 더 이상 신기술의 범주가 아니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을 했고 온프라미스를 사용 중인 고객분들도 클라우드로 서비스 이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하이브리드 형태나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클라우드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진 개념인데요. 쉐어플렉스도 이미 오래전부터 클라우드를 실시간 복제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클라우드 다양한 복제 환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등 메이저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래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업그레이드 그리고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환경에서 쉐어플렉스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기존 환경에서의 실시간 복제 케이스입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탈 오라클화가 좀 가속이 되면서 이제 대부분 기업에서는 오라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DBMS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중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퍼포먼스 측면이나 보안 측면에서 뒤처지는 듯한 시선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많이 보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민감한 금융권에서도 종종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산업군에서도 중요 업무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추세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쉐어플렉스도 이런 환경에 발맞춰서 다양한 타겟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PostgreSQL이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추가 지원이 되면서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다양한 환경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현재 오라클은 이런 여러 가지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지원이 되고 있고 PostgreSQ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충족을 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빅데이터 설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업에서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쉐어플렉스는 이제 N개의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노우플레이크로 실시간으로 적재하는 구성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쉐어플렉스와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OS나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대한 종속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경우에 비교적 쉽게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발생된 데이터를 카프카로 복제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많은 소스에서 발생한 실시간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퀘스트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인회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